제가 서는 이곳은 청년 전태일이 참혹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라고 외치며 산화했던 서울 평화시장의 전태일 다리입니다. 현행법인 근로기준법을 지키란 당연한 주장을 하기 위해 전태일이 목숨을 던진 지 내일이면 꼭 50년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전태일의 정신은 이곳에 흉상으로 남아 기념되고 있지만 그의 죽음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노동 현실은 그때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요? 전태일은 왜 분신을 선택했는지, 그의 죽음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먼저 조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반.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책을 들고 나와 외쳤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그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그 자리에서 산화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저기서 일로 뛰어나온 거예요. 불이 얼마나 세게 타올랐까 해서 옷을. 그래서 이제 얼굴을 다 거슬리고 저기를 하니까. 평화시장 봉제공장에서 소녀 견습공인 시다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창문 없는 다락방에서 일하고 받는 하루 일당은 70원. 타이밍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했죠. 그래서 줄다가 이렇게 손을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13살짜리가 써주는 데도 없었고 우리 8 식구가 콩나물 100원어치 사면 하루 종일 반찬값이었거든요. 무수한 노동자들이 폐병과 관절염, 위장병으로 죽거나 쓰러졌습니다. 당시에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60시간만 일해야 하고 한 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태일은 허울뿐인 근로기준법을 그 자신의 몸과 함께 불에 태웠습니다. 공장장이나 사장들이 어떤 깡패가 일하기 싫으니까 자살했어. 그 깡패가 폐병에 걸려서 취업이 안 되니까 자살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분신은 노동자들을 깨웠습니다. 2주 뒤 결성된 청계 피복노조엔 9천 명의 조합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옆에서 각혈해서 쓰러져도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또 미싱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동지가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79년 YH 여성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이어서 민주적 노동조합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시작엔 전태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 택배 노동자들처럼 지금의 태일이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 인사들 중엔 처음으로 전태일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회사 일을 하다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측이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잡아 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장공사가 한창인 도로, 걷어낸 아스팔트가 한 노동자 앞으로 쌓입니다. 잠시 뒤 이 노동자는 아스팔트를 나르던 중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43살 고정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회사에서 트레일러 기사로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도 없이 온갖 잡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가면은 막 신호 봐주고 그 매너를 그려주고 차 봐줘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월급 얼마나 주길래? 똑같은데. 그런데 사고가 나자 업체 측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며 본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외부인이 와서 결국은 공사를 방해한 것처럼 결국은 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돼. 그러면서 내놓은 근로계약서, 엉뚱한 업체 이름이 적혀 있고 고 씨가 찍었다는 도장도 처음 보는 막도장이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죽은 거 깔려 죽은 거예요. 내가 뭐야 그런 거 시킨 거 없어요. 우리가 시킨 다음에는. 계약서 위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고용노동부도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측은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며 위로금 2천만 원으로 책임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 사람 지겠냐고 살려내라고 막 그랬어요. 돈 2천만 원 갖고 떼우려고요? 전 돈 그런 돈은 필요 없어요. 응? 한 사람이 죽었는데.
산재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홀로 싸워야 하는 노동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정수기 관리기사인 45살 서현 씨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서 씨에게 회사는 가혹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며 나 몰라라 한 건 기본.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일했지만 근로시간을 후려치며 혹사가 아니었다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40시간이란 말이 안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했어요. 8시 반부터 7시까지 다 했어요. 학습지 교사들 역시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계속 산업재해 판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과도한 실적 압박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20대 여성은 결국 교사의 꿈을 접었습니다. 기대 실적에 미치지 못하면 그 유병회원을 전부 다 교사가 떠안고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로수당 같은 것도 전 못 받았었고요. 한국 산업재해율은 유럽 29개 나라 평균보다 낮은 0.5%. 하지만 사망률은 단연 1위였습니다. 재해율이 낮은 건 근로자가 죽어야 재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입니다. 의무가입이 아니다 보니 회사 눈치를 보고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산재보험.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병들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온 오랜 세월의 유산이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야만성입니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선 지금도 하루 평균 300명이 다치고 6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전태일이 분신했던 50년 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사람들은 기업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기업주들을 대신해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 환경은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 이광원 씨. 이 씨의 휴대폰 앱으로 인공지능 AI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커피숍에서 빵과 음료를 받아 광진구 자양동 고객에게 배달하라는 것. 배달 거리는 6.8km. AI는 단 14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내비게이션으로 계산한 시간은 27분. AI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선 13분을 단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씨는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이고 차량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또 시간이 걸렸고 결국 전달 10분 초과라는 AI의 경고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계단이나 지형 등을 고려하지 않는 AI의 지시를 따르다가 아찔했던 순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단지가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직선거리로 시간을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운전도 좀 험하게 하게 되고. 배달의 민족 측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예상 시간을 오토바이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늦거나 배차를 거절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몇 차례 AI의 지시를 거부해봤습니다. 그러자 이 씨의 휴대폰에서 일감, 즉 배달 주문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씨에게 AI가 일감 배당을 중단한 겁니다. 콜이 많으시다는데. 배달 지시를 자주 거부해 AI에게 찍히면 이렇게 다음 주문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웬만하면 AI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을 많이 하면 배차 제한이나 배차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락을 누를 수밖에 없는. 배달 시간을 얼마나 지켰는지에 따라 배달원 평점을 매겨 평점이 낮은 배달원은 퇴출시켰던 배달업체도 있습니다. AI가 정한 규칙에 의해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 배달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AI의 알고리즘에 대해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50년 전 전태일이 외쳤던 것은 근로기준법을 그저 지키란 것이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한도의 근로 조건을 법으로 보장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동시간과 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을 규정한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1953년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 이듬해 16명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등장하면서 뒷걸음질을 시작했습니다. 산업화를 앞세운 박정희 정권은 이 예외 기준을 일부 조항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올렸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울타리 바깥으로 밀려난 건데요. 그랬다가 전태일 열사의 고귀한 희생, 그리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등이 노동과 인권의 가치를 일깨우면서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만 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3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근로기준법, 여전히 적잖은 노동자들을 사각지대에 버려두고 있습니다. 61살 송왕섭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 매점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업무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전 8시에 나와 다음 날 아침까지 24시간 2교대로 영안실과 빈소를 관리해야 했고 시신을 수습하는 현장에도 아무 때나 불려다녔습니다. 평균 하루에 한 번씩은 고인을 출동이라고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고인분들이 이 돌아가신 분 표정이 힘든 직업이에요, 힘든 직업. 매달 300시간 넘게 일하고도 손에 쥔 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80만 원. 야간과 휴일 근무를 고려하면 매달 100만 원 넘게 공짜 노동을 한 셈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당행위가 가능한 걸까? 이 병원 장례식장은 실제 직원이 10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식당과 매점까지 3개로 쪼개놨습니다. 송 씨가 고용된 매점은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돼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한 울타리 있다 보니까 협조를 요청을 할 수는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지출이 빨리면은 협조를 요청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와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있고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이유 없는 해고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키더라도 수당을 더 주지 않아도 되고 연차 휴가는커녕 여성들의 보건 휴가, 수유 시간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선 꿈같은 일입니다.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적용이 안 돼 갑질을 당하더라도 신고조차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아니 그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 분도 계시고 이처럼 불법 노동의 해방구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업체의 60%, 종사자로 따져도 350만 명, 전체 노동자 5명 중 1명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장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지조차 정부는 계산한 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무작정 5인 미만 사업장 다 어렵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종업원 수가 적다고 우리나라처럼 법 적용에 전면적인 예외를 둔 사례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2년 전 겨울 새벽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우리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이들에게 비로소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위한 요구와 호소에는 비용 계산이 먼저 끼어듭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선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추락해 숨지고 있지만 단돈 몇 푼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안전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의 한 경찰서 공사 현장. 추락재의 절대 예방이라며 안전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하청업체 노동자 63살 김모 씨가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2시간 만에 공사장 지하 바닥에서 발견된 김 씨는 칠흑 같은 어둠 속 7m 깊이의 환풍구 아래로 떨어져 숨져 있었습니다. 추락했으니까 이게 조치가 없을 때 하고 안전 조치나 이제 떨어지지 않게. 지난 5년간 건설 현장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2,355명. 이 중 58.1%, 즉 절반 이상이 추락사였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벌써 126명이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공사장 추락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실한 비계가 지목됩니다. 비계는 높은 곳에서 작업자가 발을 딛고 서는 공간으로 철제 파이프를 조여 발판을 만드는데 작업 도중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를 보완해 공장에서 아예 조립식으로 제조돼 나오는 시스템 비계는 훨씬 안전하지만 설치된 곳은 4곳 중 1곳에 불과합니다. 왜일까? 결국 비용 때문입니다. 일반 철제 비계 단가는 제곱미터당 9,964원. 하지만 시스템 비계는 1.5배인 15,392원입니다. 제곱미터당 5,000원의 비용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맞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비용 절감 때문에 발생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망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빨리빨리를 주문하는 현실도 추락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공기의 압박 등등으로 인해서 하청 노동자가 무리하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고용 구조 때문에 추락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지 않고 노동을 비용으로만 따지는 잘못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비극적인 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